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봅니다. 네, 뭐 연휴 때는 방송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시장이 아주 급변을 하고 있어서 또 우리 카페 친구들 또 유튜브 친구들이 많이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마이크를 잡아봤습니다. 좀 열악한 환경인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딥시크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네, 충격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유튜브부터 시작해 전문가들이 이게 옳은 방향이냐 그런 방향이냐, 먼저 이제 이 회사의 실력이 어느 거냐, 두 번째로는 이게 기존의 이제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우리의 대응책은 뭐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 정리가 가능한데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다. 뭐라고 정의하기도 그렇고 전략을 짜기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충격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함께 가야 되는 거. AI 방향성이 오히려 더 격화되고 더 대중화되고 더 오픈되고 뭔가 발전의 속도, 기술 전쟁의 무서움이 붙는 거. 여기에 한국은 소외되는 거.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싸움.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한 가지 더 본 건 미국의 생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아, 쟤들을 가다 놓고 때리는 게 더 위험하다라고 느낄 가능성. 걔들을 오픈해서 좀 투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전략을 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저들을 관리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아주 극단적인 우파들이 정권을 잡는데 이들의 전략이 중국 때리기만으로 과연 중국을 죽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반성과 전략이 좀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본다면 미국과 중국은 서로 협상을 하면서 일기 때와 다른 뭔가 좀 오픈된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까. 이건 글로벌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더 좋은, 주식시장이 좋은 거, 특히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장단점을 줄 수 있는데, 중국을 때리면 우리가 보호받는 부분이 있고 중국을 때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불리하다. 글로벌 주식시장 중국에게는 좋지만 한국에는 좀 불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다양한 생각과 전략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팔아야 하나 견뎌야 하나, 특히 서학개미들은 고민이 많죠. 우리나라 시장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서학개미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이번 설 연휴가 오히려 조용히 좀 참고 견디면서, 이게 변동성이 2, 3일이면 이제 가라앉지 않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빠졌으니까 오늘은 또 반등해서 올라오고, 수요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는 금요일은 목요일까지 이제 미국 시장을, 수요일까지 미국 시장을 보는데 목요일까지 미국 시장이죠. 어떤 모습으로 정리가 될 것인지, 오히려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뭔가 방향성을 못 잡을 때 주식시장이 닫혀있는 게 우리들에게 더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딥시크의 그 충격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에 관점을 맞춰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65, 의외로 다우가 올랐죠. 애플이나 이런 애들. 나스닥은 3.07, 뭐 박살이 났죠. S&P 500 1.46. 시장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 니케도 0-0.92, 상해는 0.06, 항생은 0.66. 중국이 의외로 올라와야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꼭 딥시크가 중국에게는 긍정적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저기서 딥시크의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뭐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걸 따와서 요약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V3R온이라는 그러한 어드밴스된 제품을 출시를 했다.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 라마,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챗 GPT, 오픈 AI, 뭐 이런 AI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제품들과 비교해서 성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라는 거죠. 비용은 10분의 1, 30분의 1 정도로 $600만 추정이 된다. 오, 굉장한 거죠.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인공지능 시장에 충격을 줬다. 직접 설정 웹 다운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왜 이럴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저도 다운을 한번 받아와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챗 GPT를 이기는 인공지능 기술이 제품이 이번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딥시크 말고도 하나 더 있더라. 네, 키퓨처라고 그러나요? 네, 인트로듀싱 키미라고 그러나요? 네, 키미 KIMI. 네, 이런 제품이 하나 더 있다. 키퓨처를 보면은 이 종목도 써보니까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AI 인공지능에 관한 것들 딥시크가 아주 대표적이지만 그 전에도 있는 키미 같은 제품도 써봤더니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 이런 그 좋은 레퍼런스를 중국 기업들이 주어지면서 시장에 치고 오른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어떤 회사인가가 제일 중요한 우리 질문이 어떤 회사인가? 딥시크는 대체 어떤 회사인가?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딥시크의 CEO를 랑원펑, 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랑원펑 상장되지 않는 기업이죠. 네, 중국의 유명한 퀀트를 기반으로 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입니다. 이분이 만드신 거죠. 이 회사가 만든 게 딥시크다. 랑원펑. 중국이 확실히 천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딥시크는 중국의 헤지펀드 매니저인 랑원펑이 2024년 7월 17일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본사를 저장성 항저우시에 두고 있다. 와우, 헤지펀드 펀드 매니저가 만든 거죠. 네. 딥시크는 중국의 헤지펀드 회사 환판콘트란의 소속의 인공지능 연구기업의 이름이자 같은 회사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언어 모델 제품의 모델명이기도 하다. 네, 이 헤지펀드가 퀀트를 기반으로 하는 거죠. 숫자를 기반으로. 2024년 12월 발표된 딥시크 V3 모델은 서구권에서 개발한 LLM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을 아주 보여줬다.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 특히 V3를 개발하고 있어 고작 80억 수준에 불과한 적은 비용이 들었다. 수천억 비용이 들여 엄청난 연산자원을 축적해야만 고성능 AI 개발에 있어서 굳게 믿었던 어떤 시장의 믿음과 기존의 어떤 전략과 방법, 제품을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방법이 시장에 충격을 더 줬다는 거죠. 뒤이어 올해 1월에 발표된 추론 모델 딥시크 R로는 슈퍼바이저드 파인튜닝 기법을 건너뛰고 오로지 광화 학습 기반으로 뛰어난 추론 성능을 얻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여기서 강화 학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네, 슈퍼바이저드 파인튜닝 기존에 썼던 방법은 많은 것들을 읽어서 모든 것들 논문이나 이런 것들 읽어서 추론하는 방법인데 강화 학습 기반은 기본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고 자체적으로 스스로 탐구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알고리즘으로 갔다는 거죠. 저는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뭔가 다른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연구를 했다는 게 더 중국 이 모델의 핵심이다라고 보아야 되거든. 강화 학습, 스스로에 대한 사고. 많은 엄마가 학원 보내서 막 학습을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방구석에 앉아서 연구하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런 그 알고리즘으로 진보를 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회사를 설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동모델은 오픈 AI 01 모델과 비교하여 수학, 영어, 코딩 부분에 있어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을 갖추면서도 최대 97%까지 더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정말 돈이 적게 들었을까? 딥시크 R은 가장 최근 모델이 가져온 엄청난 파급 효과로 인해 일각에서는 오픈 AI가 챗 GPT 무료 사용자들에게 03 미니 모델을 제한제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에 딥시크 R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딥시크 R 모델이 누구나 다 사용하는 오픈소스로 줘버린 거죠.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오픈 AI가 챗 GPT가 03 미니 모델을 누구에게도 쓸 수 있게 좀 풀어줬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자가 무섭게 공짜 비용으로 뭔가를 풀어주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맞게 나오는 거죠. 딥시크 CEO인 랑원평은 R은 공개일인 2025년 1월 20일 리창 총리와 면담을 가졌다. 제가 여기에 이제 중국의 그 시진핑을 쳐보니까 막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들도 검열을 했다는 거죠. 네. 전 세계 AGI 오픈소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실제로 딥시크에서 개발된 각종 모델과 관련 논문들은 오픈소스로 배포되고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오픈AI가 폐쇄적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중국의 딥시크야말로 진정한 오픈AI 회사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AGI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AGI라는 것은, 이 단어라는 것은 상당히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의 약자인데 인공지능이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두루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모델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AGI가 쓴 거죠. 그래서 AI가 특수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우리 이제 네이버와 같은 그런 형태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와 딥시크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딥시크는 GPU 2000개를 사용했다. 그러나 오픈 AI는 GPU를 16,000개까지 투입을 하고 있다. 이 차이가 이제 가장 크죠. 가격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순수 컴퓨팅 파워는 $600만 정도였다. 메타가 최신 AI 개발에 사용한 금액의 10분의 1 정도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픈소스라는 거죠. 오픈소스 커뮤니티 중심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이 신기술 개발을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오픈소스로 놓으면은 그 기술에 종속이 되는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종속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많죠. 이제 사람 수를 늘리고 종속되고 그걸 살짝 바꾸면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내야만 쓸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전략도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소스 기술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이든 정부 행정명령을 취임하자마자 없었던 일로 있다. 그러니까 묶어놨던 것을 다시 풀어놓기는 잘한 거죠. 네, 트럼프가. 글로벌 AI 레이스에 어떤 변수가 될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굉장히 큰 토론과 생각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피터 틸 사단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안델고원님이 쓴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기존 AI와 딥시크 아론의 차이는 뭐냐. 먼저 기존 AI는 지도학습 RLHF를 정해서 지도학습이다. 모든 걸 읽게 하고, 네가 이거 읽게 하고, 논문을 보게 하고, 뭔가를 다 백화점식으로 다 모든 것을 집어넣는 형태로 학습을 시킨 게 기존 AI 분야인데, 여기는 순수 강화학습 RL. 이 순수 강화학습,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공부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줬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필요하면은 지도학습을 해줬다. 초기 학습 데이터는 기존 AI는 인간이 만든 모든 데이터를 대량 학습했다. 책이나 웹문서나 코드나. 그러나 딥시크 아론은 최소한의 데이터만 사용하고 아예 없이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추론 발전 과정은 기존 AI는 미리 학습한 COT 패턴을 활용했다. 다음에 딥시크 아론은 학습 과정에 스스로 COT를 형성했다. 알파 모멘트다. 이 CO2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유연성. 이미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만 기존 AI는 답변을 하는데, 딥시크 아론 모델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더 논리적인 사고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를 쭉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올 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학습 추론했다는 주로 여기가 뭐가 오더라. 이렇게 학습에 의해서 답을 말하는 얘는 뭔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게 올 것 같다라고 서로 그 결과를 값을 내는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순수 강화 학습 RM. 기존 AI 모델 특징은 기존 데이터를 기반하게 해서 성능을 최적화하는 모델을 사용했다면, 딥시크 아론 모델은 추론, 리즈닝을 최적화하고 스스로 학습. 네. 뭔가는 모르지만 딥시크 아론 모델은 스스로 학습, 강화 학습,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단어들이 우리 AI에서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이러한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하더라. 이 표는 굉장히 중요한 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와 다르게 알아서 학습시켰더니 잘 된다. 일단 알아서 학습시켰더니, 네, 알아서 학습시켰더니, 네, 딥시크는 DC 아론, 지가 알아서 계속 리인포스먼트 러닝, 지가 알아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더니 더 깊은 사고와 과정을 걸치게 되더라.
그런 약간 인간의 추론 쪽으로 가는 거죠. 인간의 머리 쪽으로. 네. 그래서 또 시장에서 가장 크게 뜨거운 논쟁이 엔비디아는 그러면 망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게 지금 어제 하루 시장에는 굉장히 강하게 엔비디아가 박살났는데 오늘부터는 좀 올라오기는 보이는데 엔비디아가 망하지 않다. 저 나쁜 H800 그러니까 H100보다 더 낮은 버전으로 중국을 수출, 지금 그것도 막아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는데, 만약에 H100이나 B200 갖고 만들었으면 더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 망한지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저 더 넥스트 모델은 H200을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다. 더 나쁜 하드웨어로 강화 학습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로 강화 학습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모델이 나올 것 같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훨씬 더 가치가 더 있게 사용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시장을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이겼네, 미국 꺼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은 오히려 빅테크가 서로 기술을 더 활용해서 더 많이 사용하는데 하드웨어, 야구 선수가 좋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 멀리 치듯이 같은 훈련량을 하더라도 그런 의미로 엔비디아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는 반등에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팔 때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비용에 대한 문제인데 다음은 딥시크 V3 이게 최근에 나온 아우론 모델 전 단계인데 약 600만 달러 쓰였다. 그 다음에 메타 리마는 약 8천만 달러죠.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죠. 모든 연구실에서 교육 비용을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많은 실험이 교육 실행에 섞여 있기 때문이다. 딥시크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약 5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했다. 소문에 하면 10,000대의 A100과 23,000대의 H800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의 그 내용을 보면 자본 지출에 5억 달러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말이 600만 달러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더 많이 사용된 것을 살짝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여전히 미국 이렇게 하더라도 5억 달러라 하더라도 미국 최고 연구실보다 훨씬 적은 600만 달러보다 훨씬 더 그래도 미국의 사용량보다는 훨씬 더 적게 사용한다. 5억 달러를 다 사용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정확한 정의, 약 5억 달러의 자본 지출 속에 과연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600만 달러 이상의 뭐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까서 해결해야 되는데 당연히 중국 정부나 딥시크 쪽에서 이걸 숨기겠죠. 네, 자기들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많은 논쟁과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랜드 깁은 오픈소스 아우론 모델에 대한 열풍과 그에 따른 기술 매도 속에 중국의 인공지능에서 딥시크가 올해 이래 제누스 프로 7B라는 두 번째 오픈소스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히깅 페이스에서 출시된 멀티모달 모델은 통합된 이해와 생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론에 따르면 제누스 프로 7B는 이전 통합 모델을 능가하고 작업별 모델의 성능과 일치하거나 초과하여 차세대 통합 멀티모달 모델의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제누스라고 하는 프로 7B는 2024년 8월에 출시된 오픈 AI 델 E3와 비교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점들 이야기를 해놓은 거죠. 딥시크도 엔비디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놨고요. 네. 언뜻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지금 압박을 받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딥시크는 최고 H100이 아닌 엔비디아에게 더 후진 모델 H800 칩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최첨단 AI 개발에 값비싼 하드웨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중국 기업은 57일 동안 2048개 H100 GPU를 사용하여 총 278만 GPU 시간을 사용을 했다고 보고를 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주 AIS가 LLM 훈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리소싱보다는 훨씬 적게 사용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H200이나 B200을 사용한다면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들겠죠. 따라서 엔비디아가 오히려 딥시크에게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 가치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미국 주식을 분석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니까 다시 주식은 올라올 가능성, 엔비디아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한 줄입니다. 좋은 모습이다. 좋은 모델이다. 미국에 충격을 줬다.
그러나 엔비디아 같은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반등이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엔비디아 주가는 과거만큼 그렇게 화려하게 V자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박스권에 갇힐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110달러 정도에 또 사서 또 130, 40달러에 팔면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브로드컴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의 주요 지표를 보면 달러는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107.14달러 약세. 원달러는 1438.86 살짝 원화도 약세를 돌았었습니다. 일본 엔화도 155.07엔으로 살짝 약세. 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214 1.8bp 상승을 했고 10년짜리는 4.52 2.4bp 상승을 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네, WTI는 0.12% 상승 73달러. 브로드컴 마이너스 17.4. 사실 이렇게 되면 브로드컴처럼 학습과 추론의 영역에 사용되는 컴퓨터가 많이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 하지만 뒤집어 보면 브로드컴이 이걸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다. 얘들은 브로드컴 같은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브로드컴이 또 이걸 원래 이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만 설계한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뭐 17%씩이나 빠졌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2.32% 하락. 팔란티아 마이너스 4.43. 아이언큐 마이너스 5.45. 리게티 마이너스 5.80. 지금 미국에 바람이 푹푹 들어가서 올라갔던 벤처기업들이 다 빠지는 거죠. 네. 조비에비에이션도 6%는 하락. 엔비디아는 16.86이나 하락해서 118.4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애플만 3.25. 그래서 결국 적은 비용으로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애플이 결국 승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애플이 올라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RM 마이너스 10.23, AMD 마이너스 6.37, 울타비티 마이너스 0.68, 일라이닐리 2.9. 이 AI와 관계가 없는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것을 해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 오히려 승자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이콘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67. 우리나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삼성전자는 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TSMC 마이너스 13.3. 이것도 제가 전형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했죠. 비트코인은 0.45% 상승해서 102,113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딥시크가 일단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나 지금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이게 엔비디아 등의 꼭 부정적이냐 이 질문에 대한 의견들이 막 쏟아지는 중이죠. 늘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존 기술은 당연히 충격을 많죠. 맞죠? 결국 엔비디아 등의 좋은 제품을 사용하면 또 더 기술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간다면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엔비디아의 과거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는 힘들겠지만 막 추가로 무너지거나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약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휴가가 우리에게 좀 길게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강제적 물리적 인내의 시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미국의 강제 불락 전략의 병폐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결국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상해야 하며 오히려 밀어내고 가둬서 어둠의 세계에 투명하지 못한 세계에 중국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 네. 따라서 투명한 세계로 훨씬 놓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들이 미국 내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따라서 미중이 서로 협력하고 지금보다는 더 타협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 때리기로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많죠. 2차전지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오히려 이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유리한 거냐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시장은 오늘 저녁 미국 시장, 수요일 내일 미국 시장, 그 다음에 목요일 정도 되면 시장이 거의 방향성이 잡혀서 방향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아니면 옆으로 행보하든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날 시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면 지금보다도 충격은 더할 것이다. 너무 쫄지 마라. 그리고 지금 팔 때는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클리어하게 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쫄지 맙시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십시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카페니까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딥시크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충격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반등이 가능하고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엔비디아, 브로드컴, 팔란티어 이런 종을 파는 데는 좀 주의를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드립니다. 네, 내일 설 아침인데 방송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내일 저녁에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